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1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한 분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현재까지만 11명이라고 하고 앞으로 더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목이 섰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선거에 뭐 저희 최고위원도 뽑고 당대표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예. 당대표 선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다양한 후보군이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당보다 흥행에 성공했다. 결과론적이지만은 네. 그만큼 고무적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왜 나왔는지는 말씀 못하겠지만 본인이 왜 나왔는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출마 이변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 기본적으로 이기러 나왔습니다. 저는 뭐 이 전당대회도 그렇고 대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뭐 탄핵 이후에 선거를 연전연패하다가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보궐선거는 젊은 사람들이 선거를 주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은 전통적 지지층은 변한 게 없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2030으로 대표되는 젊은 지지층이 더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 때도 아마 이런 구도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의 승리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공학자들이 예를 들어 지역구도를 얘기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영남표에다가 수도권표를 조금 더 하고 충청에서 절반 이상 하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세대구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타나서 이제 이게 우리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어떤 돌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던데 그러면 그 동력도 결국은 청년층에 있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어제 뭐 언론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가 60대 빼고는 어차피 전 연령층에서 지금 1위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젊은 층의 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갈수록 이 제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전 연령층에서 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번 좀 자가 진단을 해주세요. 그럼 전 연령층에서 어필 포인트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비결, 뭐가 지금 핵심 비결이라고 자가 진단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직전에 있던 선거 승리의 기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승리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 제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네. 실제로 뭐 그 선거 과정 중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선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준석 전 최고께서 그 진중권 전 동행대 교수가 이제 계속 설전을 이제 벌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 이제 젠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목소리를 높였는데 혹시 이런 거에 따른 주목 효과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뭐 진행자도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뭐 관심이 부족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뭐 사실 젠더 이슈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 전부터 제 정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네. 다만 최근에 그 젠더 이슈는 이준석과 진중권이 설전 벌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가장 관심 갖는 이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묵과하고는 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네. 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서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이게 성 갈등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 젠더에 대해서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오히려 관심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머니투데이 의뢰로 P&R이 지난 14일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도 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진중권 전 교수와의 어떤 뭐 설전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요건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공천 할당제 폐지를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공천 할당이면 여성 할당이라든지 청년 할당이 모두 포괄이 되는 건데. 예. 그 김웅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공천 할당제 폐지 약속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소외된 청년에게 30%의 할당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어쨌든 그 할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젊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의 정치 인출이 늘어야 한다면은 그들이 불리하지 않은 룰에서 공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다. 저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김웅 의원은 지금 그게 단기적으로 이루기 어려우니까 결과적 평등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건 철학의 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토론 배틀이나 여러 가지 뭐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공천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남녀노소 누구나 유불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결과가 제 아이디어에서 나올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과는 그런 설전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예. 저 김웅 의원이랑 안 그래도 이런 문제에서 토론하자고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웅 의원 쪽에서는 답이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김웅 의원이 캠핑카 타고 전국 투어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 일정을 좀 맞추기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 원칙적으로 이런 걸 토론을 즐깁니다 저희가.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년들의 공정한 공천 그 경쟁 환경 이전에 네. 당 대표 경선 룰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원 70% 국민 3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 국민 비중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던데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원래 제가 꼭 이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살면서 제 신조가 그 입시제도 때문에 메달이 박히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공부할 뿐이고요. 예. 저는 지금 공관위에 어떠한 룰의 변경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치러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또다시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게 돼 있지만은 제가 TK 지역 예를 들어 저희 당원들이 많아가지고 예.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에서도 제가 조영 대표랑 0.1%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지 않다. 오히려 지난번에 오세훈 대 황교안 선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이례적인 그 탄핵 직후 상황에서의 그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진단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선들로 그대로 그 당대표 경선을 치르면 오히려 중진한테 유리할 거라는 언론의 분석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애초에 언론은 이준석이 무슨 아주 뭐 박한 표현으로는 광팔로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 원래 그 야구 선수들이 야구 평론가보다는 좀 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컷오프는 그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컷오프는 뭐 그것도 뭐 그 선관위에서 정하는 대로 저는 따를 것이고요. 네. 지금 근데 뭐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은 컷오프에서 예를 들어 4명이냐 5명이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사실 출마 결심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갈릴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그래서 뭐 그건 선관위가 생각해 보겠지만은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컷오프권에 걸려 있는 분들이 영남 중진 의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표가 갈라질 겁니다. 지금 뭐 10명이 넘기 때문에 컷오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예. 만약에 컷오프 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 소장 청년 후보들의 단일화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전혀 지금까지 검토된 바 없고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컷오프 이후에 저희가 가진 차이점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꼭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컷오프 전에는 그런 논의를 할 뭐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저랑 사적으로도 친한 김웅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는 혁신 경쟁, 개혁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목받아야 되지 무슨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런 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정치 모델이겠습니까? 거긴 뭐 논의가 되더라도 컷오프 후라고 봐야 되겠죠. 예. 시점은. 자, 그럼 한번 이렇게 가정화법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 따라서 가야 되는 게요. 제가 홍준표 대표랑 예전에 막 설전도 벌이고 이런 적이 있지만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안철수, 윤석열 같은 뭐 저희 당과 아무 연고가 없었던 분들에게까지 문호를 열어야 되는 게 대선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홍준표 대표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호를 여는 데는 구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혹시 그 대선 후보 선출 시점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선 후보 선출 시점이라는 걸 민주당이 지금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건 그 당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다만 선거라는 것은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선거 전략상 만약에 뭐 그걸 논의해봐야 된다면은 충분히 많은 다수가 논의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 후보들 중에서 그 대원칙에 공감하지 못하고 원하는 고수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합의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요. 예.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올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원칙론으로 이제 많은 걸 좀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 제가 이준석이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거의 전 국민이 아실 텐데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네. 뭐 윤석열 총장과도 그렇고 아주 객관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두 분의 요구사항이라는 걸 듣고 네. 당 구성원들과 논의해야죠. 그리고 제가 모시러 간다고 해서 모시러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모셔질 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안 들어오겠다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큰 꿈이 있으신 분들이고 네. 본인들이 저희 당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네.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약속드립니다. 근데 그 지금 안철수 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 대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준석 최고가 그 당 대표가 되시면 양당 합당이 오히려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양 두 분의 뭐 안철수 관계가. 대표는 예전에 제 공천도 자르려고 하셨던 분인데 뭐 다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걸 뭐 그런 걸 숨기는 것보다는 예. 그게 뭐 과거에 있던 개인 간의 관계가 전혀 오히려 지장이 안 될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표로서 하게 될 일은 공적인 일이고요. 네. 그 안에 전혀 사감이 개입할 그런 이유는 없고 그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러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 오히려 저는 해야 된다.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확인됐지만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상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제가 아까 홍준표 대표에게도 당연히 대선에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께서도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에 참여하실 거라 믿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당의 이제 합당 또는 입당을 통해 가지고 함께해서 같이 경선을 치렀으면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사실 황 대표께서 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요. 미국 가서 하셨던 뭐 행보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 그 어떤 백신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그런 어쨌든 국가 원로 중 한 사람으로서 행보였다고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다음 행보를 위해서 활동을 재개하신 것이라면은 너무 섣부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섣부르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이게 이제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당내 비판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공감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내 비판도 이해하고요. 예. 다만 지금 시점에 황 대표께서 뭐 아예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하시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너무 과도 해석할 필요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보승희 의원이 임혜숙 장관 그 임명 배경에 김정숙 여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철희 수사관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악의적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황보승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끝까지 확인이 안 되는 정보도 있고요. 다만 신빙성 영조 있다고 의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최순실이니 뭐 아니면 뭐 정윤회 씨 이런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끝까지 확인할 길은 없었죠. 그건 나중에 보니까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황보승 의원도 그런 게 확신이 있으시면은 그 입장을 견지하시면 되고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완전 묵은 거로 이게 나온 거라 그러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죠. 그건. 나중에 만약에 근거를 못 대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니, 근거를 못 대도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밝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황보승 의원이 개인의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치적 커리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